매주 금요일 다양한 문화 소식과 함께 그 속에 숨은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오늘은 100년 동안 세계 곳곳을 누비고 세계 역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노인의 이야기를 그린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진작에 작가 자르자 그랬잖아. 이 도입부를 지랄같이 만들어놔가지고 자! 연극을 시작합니다! 이게 물건을 훔치다니. 훔친 게 아니고 너 갖고 있으라고 했잖아. 너 가지고 버스 탔잖아! 있는 힘껏 의자를 들어 올려서 내리쳐! 아니! 이거 좀 봐요! 여기 좀 와봐요! 글쎄 말이 맞았습니다. 트렁크 안에 있는 돈은 5천만 크로나! 오늘 한국 시세로 64만 4천 차차! 오늘도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일단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몇 년 전에 나왔지만 여전히 스테디셀러고 또 이를 원작으로 한 영화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연극이네요. 네, 뭐 말씀하셨듯이 원작 자체가 워낙 유명하니까 사실 보진 않더라도 제목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네. 네, 이 작품은요, 이 100살의 생일을 맞이해서 양로원을 도망친 알란의 현재 이야기와 이 100년 동안 알란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경험들을 교차적으로 전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스웨덴 태생의 이 알란이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난 뒤 스페인 내전이나 미국의 핵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 또 중국과 소련, 북한 등을 오가면서 20세기의 굵직한 사건들과 직접 연관이 된다, 이런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작 소설도 무려 5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방대한 이야기를 무대에서 구현하는 배우가 단 5명뿐입니다. 등장인물도 굉장히 많을 텐데 5명이면 적은 것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의 매력이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요. 네. 마치 저글링을 하듯이 10개 이상의 캐릭터를 순식간에 바꾸면서 연기하는 이 캐릭터 저글링과 남녀의 구분 없이 배역을 연기하는 이 젠더풀이라는 어떤 장점이 드러나요. 5명의 배우가 쉴 새 없이 이름표를 바꿔 붙이면서 주인공 알란을 비롯해서 등장인물 한 60여 명과 고양이, 개, 그리고 코끼리까지 함께 다 연기를 합니다. 네, 그 원작 속에 또 이 100년 정도의 세월을 다 소설에서는 그리고 있는데 이거를 연극은 한 140분 정도로 암축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행 속도가 사실은 살짝 빠릅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관객에게 말을 걸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거나, 그리고 또 알란이 방문한 나라들이 바뀌면 그때마다 그 나라의 전통춤을 추면서 굉장히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또 그 후반에 등장하는 이 알란의 고양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원작 소설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때론 삶이 공허해질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위로를 담고 있는 장면이라서 좀 중요하고요. 흔히 연극하면 막연하게 지루하거나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원작 소설이 또 워낙 두꺼웠기 때문에 읽다가 포기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이 연극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소설과는 다른 어떤 연극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역사적 사건마다 함께했다고 하니까 영화 포레스트 검프나 국제시장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네, 그런데 아무리 허구라고는 하지만 주인공이 20세기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에 모두 연관이 돼 있다. 이건 조금 억지 아닐까요? 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한 사람이 여러 사건을 다 경험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건 맞지만요. 이 연극에서, 이 작품에서 이런 설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인공의 직업이거든요. 직업이 폭탄 만드는 기술자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이 20세기의 역사, 그중에서도 20세기 전쟁의 역사는 사실 이 폭탄 개발, 무기 개발의 어떤 역사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우선 우리가 가장 흔하게 폭탄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다이너마이트잖아요. 이 다이너마이트 역시 처음에는 기존 액체 폭약보다 안전하면서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채굴이나 건설 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당시에 노벨이 처음 다이너마이트를 판매하고 개발해서 판매할 때 노벨의 안전화약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노벨상의 노벨인 거죠? 네. 그런데 안전화약이라고 하니까요. 안전과 화약, 공존할 수 없는 말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 다이너마이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주성분이 나이트로글리세린이라는 화학약품입니다. 대부분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데요. 이 나이트로글리세린이 실온이나 보통의 압력, 대기압에서는 순식간에 부피를 한 1200배까지 늘리면서 기체로 바뀌고요. 이때 이 기체의 온도가 한 5000도 이상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물질인데 문제는
결국에는 너무 강한 폭발력을 유지하면서 실온 상태에서 안전하게 다루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알프레드 노벨이 군수 사업을 오랫동안 하던 아버지를 따라서 새로운 폭탄 개발에 굉장히 집중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 나이트로글리세린을 이용한 폭탄 개발을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 네. 이 과정에서 뭐 막내 동생이나 직원 4명이 사고로 잃기도 할 아이고. 정도로 위험했죠. 네. 그렇지만 이 노벨은 결국에는 나이트로글리세린에 규조토라는 흙을 섞으면 폭발력이 유지되면서도 실온에서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개발한 게 다이너마이트니까 거기에 안전화약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네, 뭐 지금은 이야기 어렵지만 개발 과정을 듣고 보니까 당시로서는 안전화약이라 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네, 당시에는 이렇게 다이너마이트가 획기적이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또 핵폭탄이 아주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죠. 뭐 핵폭탄 개발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폭탄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꿨다라고 볼 네. 수도 있거든요. 과학이 무기 개발과 만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례도 이 이제 핵폭탄 개발의 하나거든요. 네. 그런데 앞서 알란이 미국의 핵개발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고 말했는데 이 설정이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세계 최초로 핵폭탄 개발을 한 게 미국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비밀리에 이루어졌어요. 네. 당시 핵 원자폭탄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사망했던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전쟁부 장관 딱 2명만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네. 비밀리에 이루어졌거든요. 이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참여 과학자 모두가 암호명을 받았고 가족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발설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폭탄을 개발하고 만드는 일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노동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알란처럼 가상의 인물을 설정을 해도 사실 크게 이상하지 않고 연극에서는 알란은 되게 커피 심부름을 하는 역할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상의 인물로 참여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이 핵폭탄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군가요? 네, 작품 속에서도 사실 잠깐 등장을 하지만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로버트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네. 맨하튼 프로젝트의 연구 책임자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인슈타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보네요. 네, 아인슈타인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네.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을 처음에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히틀러나 나치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었던 아인슈타인이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2번이나 편지를 보내면서 원자폭탄 개발을 빨리 해야 한다 이렇게 권유했거든요. 예. 네. 이렇게 시작된 이 맨하튼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앞서 이야기했던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렸던 이 과학자 오펜하이머인 거죠. 이 맨하탄 프로젝트에는 이 미국 전역에서 아주 우수한 과학자를 불러 모았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나치 정권을 피해서 망명했던 유럽 과학자들도 이 맨하튼 프로젝트에 굉장히 많이 합류를 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소통을 강조했던 이 오펜하이머의 리더십 덕분에 원자폭탄 개발을 빠른 시간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원자폭탄이 일본에 투하된 그 원자폭탄인 거죠? 네, 맞습니다. 3년 정도 한 이제 실험을 계속해서 결국에는 1945년 7월 16일 미국의 뉴멕시코주 사막에서 세계 최초로 핵실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한 새벽 5시 반쯤이었다고 해요. 근데 상공으로 한 12km 높이까지 버섯구름이 치솟으면서 네. 엄청난 파괴력과 빛을 내뿜었죠. 이 원자폭탄 개발에 의심이 없었던 과학자들도 이 실험을 해보고 또 독일이 패전을 거듭하면서 히틀러가 자살했다는 소식까지 듣고 나자 이 원자폭탄의 위험성을 뒤돌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만약에 항복을 하면 절대 원자폭탄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보내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결국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네. 투하됐죠. 이후에 이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오펜하이머는 미국 정부의 핵무기 독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대책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공직에서 물러났고요. 아인슈타인 역시 자신의 편지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질 것을 알았다면 편지 자체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후회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좀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알란이 살았던 100년의 그 삶 속에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무기의 역사 그리고 전쟁의 역사까지 쭉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작품의 별점은 몇 점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연극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별점 4개고요. 연극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폭탄 개발의 100년사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소설과 영화에 이어서 연극으로 탄생한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의 노인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알란의 100년을 지나보낸 지금도 무기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은 누가 이 역사 속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훗날 아인슈타인처럼 후회하게 만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